파도 소리를 들으셨나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모두 바닷가에서 살았었습니다. 푸른 바다를 보며 살았던 그 시절의 추억이 지금도 저를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헤어진 송송 커플이 주연으로 나왔던 태양의 후예, 다들 보셨죠? 솔직히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로 너무나 유명해진 해안이 있어요. 바로 그리스의 자킨토스입니다. 아바의 신나는 음악이 영화의 매력을 더해주는 맘마미아. 만약 그 영화를 멋진 해안이 있는 스코펠로스 섬이 아닌 육지 어느 곳에서 찍었다면 상상이 안 되죠. 이렇듯 해안은 우리에게 멋진 여행의 장소가 되어줍니다. 그리스 자킨토스의 멋진 해안을 잠시 감상해 보겠습니다. 해안지리 여행은 해안의 침식 경관과 퇴적 경관을 즐기는 여행입니다. 사진의 해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진에 보게 되면은 해안 절벽이 멋지게 드러나 있죠. 여기를 해식애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을 씨앗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위에 평평한 땅이 나타나는데 여기를 해안당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안당구나 해식애 또는 씨앗이, 그리고 그 밑에 파랑에 의해서 침식을 부분적으로 많이 받은 해식동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침식지형이라고 해요. 해안 침식지형. 자, 이런 부분들은 주로 바다로 돌출되어 나가 있는 곳에서 많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움푹 들어가 있는 만에는요, 이렇게 자갈해안이라든지 모래해안이라든지 퇴적작용이 주로 일어나게 되면서 해안 퇴적지형이 만들어지죠. 오른쪽에는 그 모식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위에는요, 해안당구, 해식애, 해식동굴, 씨앗이, 그리고 시스텍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바다에 이렇게 꼭 섬처럼 떨어져 나가 있는 암초 같은 거죠. 네, 요게도 과거에 아마 씨앗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파랑의 침식으로 인해서 깎여나간 이 부분이 바로 파식대가 되겠습니다. 해안 퇴적지형은요, 만에서 잘 만들어지는데요, 모래가 쌓인 사빈과 그 사빈의 모래가 바람에 의해서 날려서 만들어진 해안사구, 그리고 파랑과 연안류에 의해서 퇴적이 이루어지면서 사주가 발달하고요. 그 사주가 만의 입구를 막으면 뒤에는
석호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섬이 육지와 사주에 의해서 연결되면 육계도, 그리고 그 연결한 사주를 우리는 육계사주라고 합니다. 갯벌은 해안 퇴적 지형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생태 경관입니다.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과 북해 연안, 캐나다 동부 연안, 미국 동부 조지아 연안, 아마존 유역은 세계 5대 갯벌입니다. 갯벌을 과거엔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기도 했어요. 그런데 갯벌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선물로 주고 있죠. 생물의 보물창고이고요. 자연재해를 막아주는 스펀지이기도 하고, 바다의 콩팥이자 지구의 허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멋진 생태체험 여행지이기도 하죠. 갯벌과 관련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생태계의 보고라 불리는 갯벌. 바다와 육지 사이 하루에 2번 바닷물이 빠지는 썰물 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나라의 갯벌은 세계 5대 갯벌로 꼽힐 만큼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각종 생명체가 살아 숨쉬는 그곳, 갯벌을 소개합니다. 갯벌은 해안의 경사가 완만하고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큰 해안에 퇴적물이 쌓여 형성되는 해안 지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갯벌은 자연의 콩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노폐물을 걸러주는 콩팥처럼 갯벌이 오염된 바다를 정화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갯벌은 주로 서해안과 남해안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갯벌은 미국 동부의 조지아 연안, 캐나다 동부 연안, 아마존 유역 연안, 북해 연안과 더불어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 소렌토 반도에 위치한 아말피 해안의 모습입니다. 10에서 11세기 아말피 공국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아찔한 해안 절벽 위에 동화책에서 그려져 있는 것 같은 예쁜 집들이 이곳을 더욱 로맨틱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요, 석회암이 융기하는 과정에서 급경사가 만들어졌고, 그곳에 하나둘 집을 짓기 시작하면서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지닌 장소들이 있는데요. 부산의 감천문화마을도 이와 조금 유사한 모습을 보이죠. 만해는요, 자갈이 퇴적되어서 파도가 칠 때마다 자갈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들도 이 아말피로 떠나고 싶지 않으신가요?
순백의 해안 절벽 세븐 시스터스 여행기입니다. 세븐 시스터스는 하얀 백악기 절벽에 7개 봉우리를 부르는 말이다. 오늘 영국 남부에 있는 이 세븐 시스터스를 만나러 간다. 우연히 세븐 시스터스 사진을 본 후 줄곧 실제로 보고 싶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이를 본다니 꿈만 같다. 저도 이런 여행기를 한번 쓰고 싶네요. 세븐 시스터스는 하얀 초크층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초크, 바로 분필이죠. 이 분필, 바로 이 하얀색, 이 암석이 무엇이냐? 해조류와 조개 껍데기들이 오랜 기간 동안 퇴적되어 만들어진 암석을 뜻합니다. 이 초크층은 바닷물에 아주 잘 녹아요. 그러면서 물 색깔을 뿌옇게 만들죠. 그러면서 이 절벽이 조금씩 녹아내리면서 무너지고, 그러면서 이 세븐 시스터스는 매년 30에서 40cm씩 뒤로 물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바닷가를 자연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이곳에는 음식점이나 레스토랑도 없는 그런 장소로 우리가 만들었다고 해요. 굉장히 지형에 대한, 생태에 대한 높은 감각을 보여주죠. 이곳에 한번 정말 가보고 싶습니다. 드론으로 찍은 세븐 시스터스의 영상이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동 과제입니다. 세계의 3대 미항 어디죠?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 이탈리아 나폴리,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왜 이곳을 3대 미항, 아름다운 항구라고 부를까요? 그곳의 관광적 매력과 주변의 지리 여행지를 조사해서 제출해 주세요. 사진 자료를 함께 포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은요, 습지와 호수, 그리고 온천, 바로 물지리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